기자 수첩 넘어가죠. 뭐가 좋으셨어요? 영화 명량바람이 정치권에 거세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도 못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이 영화를 관람했고 여야 대표 최고위원들이 다들 가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오면서 하는 말은 나라와 역사에 대해서 참 깊은 생각을 했다. 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라는 이 대사. 참 뭐 감동적이고 좀 유행어까지 되고 있어요. 좋은 말입니다만 그러나 정치권이 이순신 장군에게 감동한 그 시각에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군대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가는 우리 젊은이들 소식. 바다에서 숨진 세월호 영령들의 한을 풀지 못해서 죽음의 단식을 계속하는 유가족 어버이들의 농성 소식 뭐 이런 게 들려오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조국을 침범하는 외적을 가라앉힌 그 바다에 우리 아이들이 가라앉고 뭐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겉돌고 따로 노는가? 이순신 장군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순신 장군인데 참 답답한 거죠. 이순신 장군 얘기 오늘 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순신 장군은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나라를 구했으니까요. 임진왜란 직후부터 여러 임금들과 유학자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시문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선조의 제문이죠. 나는 경을 버렸지만 경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려 라고 하는 선조의 제문이 제일 유명한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라가 위태롭고 왕이 도망가도 충무공을 본받아서 목숨 바쳐 왕실과 사직을 지키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민족의 영웅이기보다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임금과 종묘 사직을 지켰다. 이런 장군이었다. 장수였다라는 이미지가 강한 거죠.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장수였던 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민족의 영웅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까요? 그건 이제 일제가 이제 조선을 침범하면서부터입니다. 일본과 중국 등 열강들이 조선을 침범하고 수탈하고 하던 조선조 말기에 안 되겠다. 민족의 주체성, 민족의 자주성을 일깨워야겠다라고 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귀감이 되는 인물을 찾아낸 게 뭐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죠. 그렇군요.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대한매일신보에 수군 제일위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군 중에 가장 으뜸가는 이순신 이렇게 소설을 아예 연재하게 됐고요. 임금이 아닌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훌륭한 장군으로 이순신 장군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서는 숙적인 일본을 이겨낸 이순신 장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일제에게 강점당해 버렸는데 그러네요. 민족의 가슴 속에서 더욱 영웅으로 이순신 장군이 새겨지죠. 일제 강점기 거치면서 가장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순신 장군의 묘소가 담긴 문중 땅이 쫄딱 망해가지고 경매에 나붙었어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가 그래서 땅을 되찾자 이순신 장군의 묘를 지켜야 된다고 성금 모금을 했습니다. 뭐 거기 써 있는 바로는 술집 접대부, 기생, 운전기사, 소장농 등 이 땅의 가난한 민중들이 막 밥을 안 먹고 밥을 굶어가면서 돈을 아껴갖고 성금 보내고. 성금을 보낸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순신 장군은 민족과 국가의 영웅이 됐는데 또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선조는 정말 무능한 조연급 출연자로 이제 이순신 장군은 위대한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다. 조국과 민족에게 충성한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묘한 게요. 일본이 딱 바라던 식민사관이 요거예요. 니들은 참 무능하고 힘없는 백성에다가 부패하고 썩어빠진 그 임금과 그 관료들 사이 밑에서 고생 많이 했지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래서 일본이 너희를 구해준 거야라는 그 이미지하고 이제 비슷하게 맞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고민스러웠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일제도 충무공 이순신을 갖다가 그렇게 미화시키는 것도 영웅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간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그 위대한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제는 그렇죠. 좀 가르기를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선가르기를. 커봐 니들 왕은 그랬고 니들 종묘사직에는 썩어 문드러졌고 그저 이순신 하나 정도 있었어 정도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조 대 이순신의 이런 구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사실 그건 아닌데. 그걸 의미했던 건 아닌데 이순신 장군을 영웅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럼 해방 이후는 어땠습니까? 해방 이후에 영웅 이순신은 이제 6.25 전쟁으로 한번 부각되고 이승만 정권은 반일 민족주의 자기의 노선과 이순신 장군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제 가져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인 숙모 사업이 이제 전개되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충무공 탄신일 기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18년 집권했거든요. 14번을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춘공 탄신일 기념식에는 반드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까지 참석해서 기념사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1968년에는 서울시 광화문 내거리에 드디어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죠. 예, 예.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와 공원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들어서고 근데 이때 왜 그랬냐 하면 예. 이게 중요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로 박정희 정권이 민족의 자존심을 일본에 돈 받고 팔아넘겼다. 이제 이런 이제 비난이 막 이렇지 않습니까? 예, 예, 65년. 이를 희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쳐부순 영웅 이순신 장군을 부각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얼마나 끔찍이 존경하며 그를 따르려고 애를 쓰는가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어떤 정치적인 좀 전략이 깔려있는 승모 사업이 예. 아니었느냐 의심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던 장수 이순신이 왕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왕보다 더 똑똑하고 왕보다 더 조국을 생각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의 축이 되었다. 이런 건데 반대로 장군이던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를 뒤집어 엎고 국가 최고 실력자가 되고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 민족의 근대화를 이끈다라고 하는 구도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근데 이게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위대한 분이고 그건 당연합니다. 예, 우리의 영웅이고 이분은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저렇게 역사 속에서 이용이 됐던 건 아닌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영웅을 두고 각 시대별로 자기네 정권과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왜 그러냐? 지금은 뭐랄까요? 새로운 지도자를 갈구하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대적 공감이 이순신 장군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수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